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가의 새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속재산 다시 분할하자는 이 LG 상속 분쟁 첫 재판이 바로 어제 열렸는데요.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핵심은 속아서 유산 상속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상속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속았다. 예, 네. 그래서 원고 측은 이 상속 분할 협의가 이제 따님이죠.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제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유언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에 맞춰서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유언이 없었다.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다시 유산 상속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피고 측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 측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8년에 이미 끝난 건데 왜 이제서 4년이 지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냐. 네. 그리고 원고 3명의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고로 민법 999조에 따르면은 이번에 이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지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문제는 지금 3년이 지났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3년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 재산 상속을 다시 하자.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 비율이 현재도 가능한 걸까요? 일단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은 네. 법정 상속 비율인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 세 모녀 측의 그런 논리, 이유가 전혀 얼토당토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주장, 예를 들면 유언이 있는 줄 알고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이 기망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와 또 구광모 회장 측의 위법성 등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게 되면은 소송은 무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이렇게 또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LG 경영권 승계는 4세대를 내려오면서 일단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한테 유산을 많이 내려주는 것이 관행인데 이런 룰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냐. 특히 구 본무 회장 이제 별세 이후에 5개월 동안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해진다면 이 구광모 회장 LG그룹 지분 재분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요. 일단 그 주식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비율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는 3.75%를 또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세 자녀는 2.51씩 1로 이제 동등하게 갖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지분 구조에는 변동이 있게 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였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재분배가 되면은 9.7로 줄어듭니다. 물론 최대 주주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모녀를 이제 합치게 되면은 14%를 넘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보다도 비율이 더 높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죠. 이제 이런 점에 초점을 또 이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소송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것은 LG그룹주에 영향이 얼마나 미칠까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오너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제기한 네. 그런 이제 법원 소의 이름이 바로 상속 회복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속 자격이 없는데 상속을 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구광모 회장은 구본모 선대 회장의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구본모 선대 회장의 동생의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구본모 선대회장은 외아들을 잃은 그런 상황이어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재벌가들 같은 경우 양자를 통해 가지고 장자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사실 이게 좀 뭐 전근대제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딸만 뒀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세 모녀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LG 같은 게 인화를 강조했고 통합을 강조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화를 강조했던 측면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경영권까지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41.7%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구본준 회장 등의 그런 이제 지분까지 다 합쳤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4%의 이제 세 모녀의 어떤 지분율을 가지고 경영권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거나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일가들이 모두 다 장자 승계 원칙들을 옹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서 경영권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이제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업계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7개 중대형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모두 70%를 기록했습니다. 이 손해율이 80%를 넘어가면 손보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 이러한 점을 본다면 양호한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손해율 70%로 손해율이 낮아진 배경은 뭘까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 경제 활동이 이제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지 않은 거죠. 사실 뭐 자동차를 많이 운행할수록 사고가 이제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히려 손해율은 떨어졌다. 그 이유는 이제 도로 안전에 관련된 법규가 잇따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이른바 민식이법의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져서 과속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정지 의무화가 있었죠. 그리고 가해 운전자 부담의 10배 상향 등으로 운전자 책임을 이제 강화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심 운전을 하시게 되니까 사고 발생률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손보사의 그런 손해율도 낮아진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해율이 양호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우리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사실 금융감독위원장도 상생금융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지금 그 물가 전반적으로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권을 넘어서서 카드 보험사에도 지금 상생 금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초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2.0에서 2.5% 내린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장마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은 앞으로 또 이 태풍도 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길게 보면 겨울철 눈길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요즘에 이제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하반기에는 손해율이 손해분기점 수준으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앞서서 물가 상승에 따른 정비요금 인상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료 인하 이미 이제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이 해제에 따른 이동량 증가가 또 하반기에 가을철에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오를 수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업계의 또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와 좀 줄다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업계 입장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픈마켓인 네이버, 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에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발의가 된 건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가품이다, 뭐 이제 세속적인 말로는 이제 짝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가품이 나오는 맥락을 보면 대부분 그 전에는 이제 명품들이 많이 가품으로 유통이 됐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제는 중소 규모의 디자인 브랜드까지도 지금 카피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국회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모니터링 신고 의무 책임을 강화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발의됐는데 네. 여기서는 쇼핑몰의 의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라든지 전용 사용권 등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발생하는지를 쇼핑몰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포함이 됐어요. 와. 근데 만약 이걸 제대로 네.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 1,000만 원 이하면은 쇼핑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액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오픈마켓 특성상 불특정 다수 판매자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판매 상품을 다 들여다보면서 모니터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환경적인 문제라서 짝퉁 단속이 어렵다고 이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런 네. 업체들을 관리를 할 수 있지만은 쇼핑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런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여력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자율적 인력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상표권을 가진 회사들과 또 협조도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선순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입법 중시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또 이런 플랫폼 업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집중호우로 농축산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 농식품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사실 이 농축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18일 이제 오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나 낙과 또는 유실 매몰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69만 3천여 마리에 이르는 가축이 폐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농산물 중에는 상추나 멜론 등이 공급 감소로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장마 이후에 폭염이 되게 되면 이 장마 때 사실 물이 차게 되면 상처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와 무의 병에 가축 질병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이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장마는 특히 중남부 지역이죠. 중남부 지역에 집중이 돼서 충남 농산, 부여, 전북 익산 등 시설 원예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네, 그래서 경북 예천, 충남 공주, 논산, 충북 지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피해였는데 오늘 이들 13곳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각종 물적 피해 복구와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올해 예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는 한 4천억 원의 재해 대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일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조 원도 투입하겠다. 그리고 기재부도 예산 예비비 4조 6천억 정도를 지금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용으로는 2조 8천억 원이 예비비로 마련되고 있는데 아직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비비 집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해 추강 경정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비비는 이제 기재부가 바로 국무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집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6억 원을 지금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위로금입니다. 이 사망자에게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부상에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장례비도 한 이태원 참사액 준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축산물 가격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가용이 가능한 이 수급 안정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농산물 몇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피해를 보지 않은 곳에서 빨리 조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주산지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파종을 통해 가지고 빨리
또 이제 재배를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영농자재 무상이라든지 무이자 자금 지원 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랭지 배추와 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하게 되면 배추 10,000톤이라든지 무 6,000톤을 조기 방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닭고기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폐사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할당 관세 등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라는 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은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꼼꼼히 챙겨셔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인 지원은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